예, 장관님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네. 예. 누가 21g을 추천했는가? 21g은 이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가시설을 수주하기에는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대표인 김태형은 도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2012년부터 2019년까지 코바나 컨텐츠 김건희 여사가 하는 전시의 시공, 디자인, 설계를 도맡았습니다. 또 이렇게 경제적으로 협력 관계에 있었고 또 하나는 학교 동문 관계에 있어서도 같은 국민대학교 대학원 있었고 김태형 씨의 논문을 감독했던 김 교수는 김건희 여사 코바나 컨텐츠 전시회 때 도록 에세이를 써줬습니다. 또한 2023년에는 대통령 직속의 국가건축위원회 위원으로 이촉됐습니다. 이와 같이 학력으로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 감리를 맡았던 A노마드는 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개인 업체이고 입건이 있기 전에는 조달청에 입찰 등록조차도 되지 않았던 영세업체에서 이 관제의 설계 감리를 맡기에는 적절치 않은 업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업체의 부인은 히림에서 근무했습니다. 히림은 어떤 회사인가? 대통령 직무실 이전에 설계 감리를 맡았고 코바나 컨텐츠 협찬을 했었습니다. 이상합니다. 시공 능력은 없는데 김건희 여사와 직간접으로 관련된 업체들이 공사도 수주하고 설계 감리도 수주했습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저는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김호진 전 비서관은 추천자가 기억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기억력이 문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김건희 여사라는 배우를 바르게 골라냈습니다. 감사원은 김호진 비서관의 이 말을 믿고 더 이상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감사원의 조사 무능력이 아닙니다. 더 이상 조사했을 때 김건희 여사가 나올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또한 이것은 계약서를 쓰기 전에 공사를 착수했습니다. 계약서 없이 공사할 때 누구 마음대로 공사했겠습니까? 들어가서 살 사람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살 사람이 누굽니까? 김건희 여사입니다. 이걸 종합적으로 살펴보면은 이 공사업체, 설계감리업체는 김건희 여사가 추천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으로 생각입니다. 우리 장관님 생각 어떠신가요? 글쎄요, 지금 의원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는 자세히 알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네. 질문하겠습니다. 이 대통령 관저 공사는 행안부와 비서실의 합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저는 다음 질문은 이 관저 공사에 있어서 행안부 역할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국가계약법령에 의하면 이러한 공사는 예정 가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이 공사는 제가 감사원 보고서를 봤는데 예정 가격에 대해서 언급은 됐는데 예정 가격 결정이 있다면서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예정 가격을 결정해야 된 이유는 이걸 기준으로 해서 공사 금액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이 공사는 코바나 컨텐츠가 초호화 인테리어업을 할 때 그 단가를 기준으로 40여억 견적서를 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업체에 이익을 주는 걸로 보여지죠. 두 번째는 계약 체결에서 계약 체결을 성공사 후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 체결할 때 공사 내용과 서로 다른 실제 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계약을 체결합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1차 계약 체결할 때 제출했던 견적서에 보면은 주거동 일부를 증축하고 구조 보강 공사를 한다는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21g이면 공사할 수 없는 업체입니다. 계약을 체결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다음 예산 확보를 보면은 이러한 공사를 원래는 ABB 14억 4천에서 하려고 했습니다. 돈이 부족했어요. 20억 9천만 원 추가 자금을 초달합니다. 그 중에서 절반에 해당되는 약 9억 몇 천만 원의 돈은 어디서 전용했는가? 공무원 출근 차량 임차비에서 전용했습니다. 공무원 출근 차량 임차로 써야 할 돈 10억이 전용됨으로써 공무원들이 타고 다닐 차량이 배차 시간이 길어졌거나 배차 순서가 줄어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공무원의 불편을 가져왔습니다. 공무원의 복지를 가져온 게 아니고 용산의 복지를 생각했습니다. 행안부에서는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 하나는 시공 관리면에서 보면은 이 업체는 하도급을 하려면은 서면 발주처인 행안부로서 서면 승인을 받아야 통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26개 업체가 공사하면서 19개 업체가 미등록했습니다. 갑과 을이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에 계속 분란이 됐던 준공검사 문제입니다. 왜 준공도면이 필요합니까? 공사 금액을 적절히 줬는지를 판단해야 되는데 이 건에서는 준공도면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준공도면 두 종류가 있습니다. 공사 대역을 실제로 반영한 준공도면인가 아니면은 가짜로
실제 공사 대역을 반영하지 않은 준공토면인가? 저는 후자 준공토면이 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이 공사는 처음부터 공사 대역을 정확히 반영한 설계 도면이 계약서에 첨부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준공검사를 할 수도 없었고 준공도면도 없습니다. 실제 준공도면. 그러다 보니까 준공조사는 허위로 됐고, 조금 전에 계속 장관에서 봤습니다. 비서실이 10일간 가서 점검을 했기 때문에 문제 안 된다. 아닙니다. 준공검사는 설계 도면대로 공사가 실제로 되어 있는지 공사가 되는지 봐야 되는데, 그렇게 작동 여부를 시험하는 게 준공검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가짜 준공도면, 가짜 준공조사서를 작성해서 돈 주게 급급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감사 벌고 보면은 35억 공사비에 갔는데 거기서 남은 돈은 2억 5천만 원이다. 그래서 원가들이 8.5% 이익을 받기 때문에 폭리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공사대역이 반영된 준공도면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35억이라는 돈이 실제로 소요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 지금 14평 증축된 부분이 사우나와 드레스룸인지라고 언론에 보도했는데, 장관님 맞습니까? 사우나와 드레스룸인가요? 그건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확인할 수 없죠. 안보 시자 전부 다 대답을 회피하실 겁니다. 만약 이것이 사우나나 드레스룸이라면 이것도 국가의 재정을 여기다 써야 문제가 됩니다. 장관님, 제가 지금 줄줄이 읊었습니다. 모든 게 위법사항입니다. 국가시설을 공사하면서 이런 사례가 단 한 번 있었겠습니까? 없었을 것입니다. 왜 그러면 이런 사례가 발생했습니까? 시공업체가 21g이기 때문에. 왜 그러면 21g이면 말을 못하는가? 뒷배가 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을 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배후에서는 불법, 위법, 탈법, 혼수, 깜깜 예산으로 정철된 관제 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양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국정이 맞은 최초의 사례, 또한 국정농단의 최초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이 관제를 볼 때마다 대한민국 국민은 어떤 생각할 것인지 이해했습니다. 장관님의 의견을 받습니다. 네, 그 몇 가지 말씀 주신 것 가운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22년 국감하고 예결산위원회에서 답변한 내용에 따르면 그 임차버스 9억 부분은 어차피 불용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 당시 제가 보고받은 기억이 있고요. 지금 잠시 쉬는 시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준공도면 자체는 있었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제 감사원 발표 내용도 그 준공도면이 실제 공사 내용을 그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내용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의원님처럼 그런 의심을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만 준공도면 자체가 있느냐 없느냐 부분에 대해서는 있었다. 다만 그것이 공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준공도면이었다는 게 감사원의 평가 같습니다. 잠시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 때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입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고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8025-2352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 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